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작은 분식집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났네.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어떤 여자가 벽에 기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달랐습니다. 여자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게 했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패 끼쳐서.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런데 결혼 2년째 되던 해 병원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자증, 정확히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애야?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난 애 못 가진다고 했잖아. 지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남편도. 바람 피운 거 아니면 어떻게 임신을 해?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날 밤 지은은 짐 한 가방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만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당분간 여기 있어요. 지은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가게 위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거기서 몸 좀 추스르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임산부가 길에서 아이 낳는 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를 보면 항상 웃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 1, 식당 1.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분식집을 계속 운영하며 가끔 아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민재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엄마 힘들지? 초등학생이던 민재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묻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지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아직도 무서워요.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뭐가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날까 봐요.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사람. 바로 지은을 쫓아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가게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그 남자는 바로 지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 혹시 내 아들이야? 지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병원에서 재검사했어. 그 병 치료된대.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더라. 가끔은 무정자증의 일시적인 경우도 있다고. 그때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가게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럼 그때 남자는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은 거야. 의사가 말하더라. 그날 밤 민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친부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남자는 멈췄습니다. 저한테 아빠는. 민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엄마랑 저 도와주고. 그 순간 지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가방에서 어떤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 이번에 검사 합격했습니다. 어디? 사법시험이요. 가게 아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고생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 만삭의 노숙자를 재워준 것뿐이었는데 25년 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